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영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한 변종 바이러스를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변종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영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의 급격한 증가세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런던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왔고,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퍼져 약 20개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28일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원형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현재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가족 3명의 코로나 검체에 대한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들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입국 후 실시한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현재 격리조치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유입은 여러 차례 확인된 적이 있지만 이번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 유입 확인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9월 말 첫 발견된 영국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70% 크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병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최대 0.4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번에 발견된 변종은 이전 버전보다 전염성이 70%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코로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등장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57에서 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히 우려된다며, 전파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리두기와 반대로 똑같은 전파 위험이기를 했을 때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은 변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각에선 기존에 개발된 코로나 백신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영국에서 등장한 코로나 변종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변종이 기존 바이러스와 다르게 작용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며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의 성공 공식을 알아냈다며 코로나 종식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는 일간 더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백신이 코로나 변종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지난 21일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규제청에 양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영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보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승인을 얻으면 이미 접종이 들어간 화이자 백신보다 보급이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준비 과정이 까다롭고 2회 접종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접종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속도로 접종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인구를 다 접종시키려면 10년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열흘 동안 110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당초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던 것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의 유입까지 이어지며 미국은 최악의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른 접종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각국이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변종 바이러스가 완치자를 재감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월 브리핑 때 완치자의 재감염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가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 일부가 변이하는 경우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며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월 15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진 보도가 각국에서 다시 거론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회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어쩌면 세계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가 되어 한국이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인데요. 미국에서는 해당 내용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것은 진짜로 게임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반 폐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폐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 정도의 치사율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나서 폐렴에 걸려 죽는 사람들의 수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인터페론이란 약이 암 환자에게 희망이었듯이, 그리고 무조건 죽음으로 가는 병으로만 생각했던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크게 줄고 감염자들의 생존율이 극적으로 늘어났듯이 코로나에 대한 인류의 공포 역시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치료제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이 한국 제약회사의 노력으로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갖는 공포를 없앨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미래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될 수 있고 그 시작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은 또 한 번 한국의 위상을 세계가 달리 보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하지 않길 한국이 치료제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